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산더미처럼 쌓인 정보를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리는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 코인 파헤치기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셨다며요. 지금 네. 알짜배기 뉴스라는 네. 리드에 걸맞게 제가 음. 이렇게 봤더니요. 최근 들어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코인 업계 약간 그 분야 테마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2E라고 플레이 투 원 해서 이제 게임 분야 중에서 네.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을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우리가 게임 코인이라고 얘기했던 네, 그거죠. 이게 유행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8월 5일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엑시가 동남아에서 얼마나 인기냐라고 하면서 그 미래 막 물이 차오르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하고 예, 있는 물차 오르는 데서 게임하는 그런 사진도 보여드렸죠. 네, 예. 그 엑시 인피니티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70 안팎에서 거래가 되면서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3천 하던 거였거든요. 업비트에서. 근데 그렇게 많이 $70면 거의 한 8만 원이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새 트렌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150까지 치솟았다가 배로 올랐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130 안팎에서 거래가 그래도 되고 여전히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우리가 그때 방송했을 때보다는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뭔가 어떤 코인이 트렌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가격이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온 수준일 겁니다. 다만 이게 시장의 중심 테마이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요. 늘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에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비싸게 사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인 파헤치기를 꾸준히 보시다 보면 시장을 읽는 눈이 보일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알차고 좋은 정보만 소개해 주시는 네. 우리 고란 대표님의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정보를 좀 갖고 오셨는지 이제 키워드 3가지로 좀 정리를 네. 해오셨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좀 갖고 오셨죠? 첫 번째, 코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KYC와 에어드랍. 약간 무슨 암호 같죠? 네. 네, 제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세 번째, 희망찬 소식입니다. 업토버 가자를 외쳤습니다. 가지야 또 외치시네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알아보죠. 코인 과세 내년부터.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 좀 나온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뉴스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요. 코인 과세를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기획재정부, 우리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게 설왕설래가 오갔냐면요. 이제 처음 시작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자 보호도 안 해놓고 세금부터 걷겠다는 거냐라는 불만이었거든요. 네. 이런 불만들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야당 의원들이 발의도 했어요. 실제로 법안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그런데 사실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봐야 그닥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네네네. 아무래도 여당이 과반이니까. 180석 네네. 가까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코인 과세 움직임이 사실 이제 코인 투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선 의원 중심으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선이잖아요. 이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도 해서 야, 과세 시기를 좀 유예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금융 투자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예.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2023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주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그 시점과 맞춰서 코인에도 세금을 물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여론이거든요. 근데 코인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실제로 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야, 세금 이거 좀 늦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약간 한결같은 굳은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뤄지는 게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한 언론이 이제 코인데스 코리아가 당, 정, 청이 모여서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입장을 확정했다라고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코인 투자자들 마음이 상당히 슬펐습니다. 음. 당정청이 모인 거니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대한. 그래서 역시나 코인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어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의원은 한결같이 딱 부총리. 잘라서 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네. 단무지로 음. 내년부터 과세한다라는 음. 입장을 원칙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부총리께서 오랜만에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말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요. 네. 이른바 잠룡들 음.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도 음. 코인 과세를 연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내년 대선 3월이니까 이 정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해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특히나 차기 정권을 잡을 것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요. 예. 이재명 지사도 코인 과세 연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게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계속 논란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홍남기 부총리는 음. 딱 세기를 받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논란이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화제가 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음. 예,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는 그 거죠?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잖아요. 네. 토큰으로 끝나니까 가상 자산 역시 세금을 매겨야 될 것 같은데 성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NFT화 했다라고 치면은요. 예. 뭐 비플의 작품이 뭐 얼마에 거래됐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술품일까요? 가상 자산일까요? 좀 헷갈리는군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물려야 된다. 이거는 코인이다. 아니다. 미술품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거는 가상 자산이 아니다로 취급을 해서요.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 대상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G20에서도 하겠다. 연구 그런 중이다. 얘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정부의 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넘는 그 암호화폐 코인 네. 소득에 대해서 20%를 적용해가지고 맞습니다. 세금을 매기겠다. 음. 이제 이런 입장인데 조금 뭐 지켜볼 요지는 좀 있다. 있어 보인다. 네, 있어 왜냐하면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또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코인 과세 내년부터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KYC와 에어드랍. 네. 그런데 일단 KYC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좀 암호 같긴 하네요. 네네. 예. 이게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Know Your Customer 해가지고요. 네. 금융회사가 너희들이 상대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입증을 해서 확인이 된 고객만 신원 인증이 된 고객만 거래를 해라라는 거예요. 네. 특급법상 이제 그 신고 수리가 접수된 거래소들도 역시나 이 신원 인증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신고 수리가 된 곳이 업비트였잖아요. 예. 업비트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확인서가 딱 와요. 그걸 받는 순간부터는 만약에 신원 확인이 안 된 고객들의 거래를 중개하다가는 특근법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신원 확인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6일 0시부터 어제부터 지금 시작을 했네요. 시작을 해야 됐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업비트 고객이 최근에 거래된 통계로 보니까 845만 명입니다. 더 늘었네요. 830만 명이랬던데. 네, 최근 기준으로 845만 명. 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신원 인증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난리가 날 거다라는 우려가 됐었거든요. 뚜껑을 열어 보니까 다행히 뭐 순차적으로 약간의 좀 버벅거림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란 대표님도 직접 해보셨어요? 네, 이게 어땠습니까? 예. 일단 그래서 만약에 신원 인증을 하지 않으면 일단 13일까지는 약간의 여유를 둬서 100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수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했지만 네. 13일 이후까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매수, 매도, 인출, 입금, 출금 다 안 되거든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볼까봐 그날 자정에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했습니다. 신원 인증을 위해서. 바로 바로 자고? 했는데요. 안 자고 바로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이 많이 몰려서요. 네. 제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음. 접속자가 많아 대기 중입니다라는 거를 한 10번 정도를 계속 클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마치는 데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가 걸려서 30분이나 걸렸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약간 백신 예약 같은 그런 예, 느낌이에요. 백신 예약할 때처럼. 네네네. 네. 그 실제로 만약에 접속이 된 다음부터는
뭐 그냥 자기 주민등록증이나 음. 아니면은 면허증 찍으면 바로바로 인증이 됐거든요. 거기 들어가기까지 좀 맞습니다. 힘들었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인증 작업은 굉장히 간단해서요.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45만 명 가운데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 빨리빨리 마치셔가지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일부터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거 중지가 다 해야 됩니다. 된다는 아예 거죠? 중지가 예, 됩니다. 거래를 하려면 네, 네. 업비트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신고 수리가 된 데가 지금 업비트뿐 아니라 일단 뭐 코빗, 신고를 한 데는 네. 뭐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네네. 써 있는데 그 코빗도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수리가 된데 네. 이제 코빗이 더 된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코빗은 그 기준으로 최근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 명 정도 회원이니까 아마 인증 작업이 그닥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그다음 회원 수가 많은 게 이제 빗썸인데 여기가 3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뭐 업비트에 비해서는 적지만 300만 명의 숫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빗썸이 만약에 신원 인증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요, 빨리 맞춰서 혹시라도 네. 내가 거래하고 싶을 때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거래하신 분들은 이런 실명 확인 작업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네 곳은 그렇게 이제 실명 확인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그 실명 확인 못한 데들 이런 다른 거래소들이 뭐 새로운 네. 뭐 좀 활로를 찾는데 에어드랍이란 걸 가지고 활로를 찾는다고 맞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오셨는데 에어드랍이 일단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네. 키워드 두 번째를 네. 큰 카테고리로 꽂자면 거래소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KYC는 실명 계좌를 받은 네 곳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네. 에어드랍은 그렇지 못한 25곳에 해당하는 얘기가 될 텐데 네. 이 25곳은 이른바 코인 마켓만 오픈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장 수순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한때 거래량 1조를 자랑하던 코인빗이라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을 기준으로 확인하니까 $100가 안 돼요. 거래량이. 네. 그 망하란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네, 되잖아요. 뭔가 뭐 활로를 찾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로를 어떤 식으로 찾았냐? 차별화 전략, 이른바 에어드랍을 갖고 왔습니다. 에어드랍은요, 이른바 일종의 약간 주식 배당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들고 있으면 네. 새로운 코인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로 줘요? 네, 공짜로 줍니다. 예, 좋아 보이네요. 네, 일단 그래서 그 들어보니까. 해당일 기준으로 해서 그 코인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마케팅 수단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들고 있으면 우리 코인을 드립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사면서 그 네. 해당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을 쓰는 걸 에어드랍 비용으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XRP라고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코인인데 예. 플레이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XRP를 들고 있으면 네. 플레이어 네트워크 토큰을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토큰은 정작 아직까지도 분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레이어 네트워크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디앱 송버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리플 XRP를 들고 있던 분들한테 송버드 코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요. 네. 이미 이 프로젝트 측에서는 거래소로 다 보냈다고 해요. 그 들고 있는 그 물량만큼을. 그런데 거래소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토큰이 나온 거라서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기술 지원을 위해서 거래소의 인력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또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에어드랍 토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이 먼지예요. 주든 안 주든 별로 처음 상관 안 해요. 시작하는 거니까 별로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을 것 같긴 맞아요. 하네요. 예. 근데 이 송버드가 이른바 몇몇 작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불고 불어나가지고 지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XRP 이른바 이제 스냅샷이라고 해서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왜 안 주냐라고 항의를 한 거죠. 하지만 거래소들이 야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아 우리가 주기 좀 곤란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고팍스가 우리는 줄게라고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고팍스는 다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받으니까 이 나머지 네 군데도 마지못해서 뒤늦게 에어드랍 해줄게라고 됐거든요. 고팍스는 이른바 살기 위한 전략을 취한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경쟁이 있어야지만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라는 당연한 시장의 원리가 이번에도 입증이 된 거라서 예. 네, 화이팅 아무튼, 하셨으면 예. 합니다. 네.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인 KYC와 에어드랍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옥토버 가자. 이걸 들고 오셨는데 지금 지난 시간부터 지금 상당히 네. 10월 강세장을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저 주장이 아니고요. 고란 주장이 아니고 예. 이제 여러 가지로 전문가분들이 음. 주장을 한다더라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자, 제가 하는 거 업토버가 아닙니다. 뭔지 얘기를 네. 들어봅시다. 그러면. 네, 업토버는 음. 그 10월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악토버죠. 네. 근데 여기서 위로 가자라는 업을 네. 붙여서 업토버. 음. 10월은 업토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대표적인 전문가로 치자면 우리 플랜 B라고 하는 암호화폐 네. 애널리스트인데 이 플랜 B라는 사람이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놨는데 음. 와 7, 8, 9월 쪽집게처럼 다 맞췄습니다. 떨어지는 거 다 마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갓 램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9월마저 맞추면서 10월 달에 이 사람이 예상한 게 6만 3천 달러입니다. 오? 그럼 진짜 가는 거야? 네.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10월 1일이 되자 갑자기 호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5만 5천 달러를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플랜 B 진짜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가 증시는 10월 들어가지고 출렁임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네네. 같아 아주 멀미장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 코인 시장은 쭉 달라요.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나 봐요. 제가 주식도 보고 사실 코인도 보거든요. 음. 아우 주식하는 분들 요새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연중 저점을 깼잖아요. 네. 그리고 이른바 이 7만 전자인 줄 알았더니 6만 전자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500만 동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눈물 흘리고 계신데 네. 반대편에서 사실 코인은 너무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 가격이 5월에 급락장을 맞았었다가 이제 급락에서 완전히 나온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속설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뭐냐면 속설이요? 중국이 규제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충격을 받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이 상당히 센 규제책을 냈죠. 2017년에도 그랬고 18년에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사잖아요. 그러면 2배 이상은 먹는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는데 정말로 그때 규제가 나왔을 때 폭락을 해서 3만이 위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6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속설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속설 말고 좀 뭐 좀 근거? 얘기되는 근거를 좀 얘기해 주셔야죠. 예. 근거는 예. 일단 이 제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네.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이게 코인의 가장 큰 위험은 레이 달리오가 말했잖아요. 암호화 비트코인의 성공은 비트코인 성공 그 자체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네. 비트코인의 성공 그 자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정부 규제가 나올 거다. 이게 맞아요. 달리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제롬 파월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그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그렇고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금지하지 않는다. 규제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얘기는 이걸 일단 인정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기관들이 투자할 때 가장 약간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러다가 비트코인 금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독을 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SEC 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라고 아예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은 암호화폐 금지하는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게리 겐슬러가. 네. 예.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안도한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기관 자금이 조정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암호화폐 펀드론 자금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도 겐슬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열심히 뭐 감독을 하겠다. 감독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규제, 예. 금지가 아니라 규제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규제 당국인 겐슬러나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파월이나 뭐 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네네. 예, 상당히 시장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약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선물 ETF, 현물이 아니라 선물 네. ETF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지난 8월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랬고 계속 하고 있어요. 선물 ETF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이 나오고 있어서 네. 최근에 블룸버그가 조사해 봤더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에 대한 한 75% 정도가 비트코인 ETF가 이번 달에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ETF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긍정적인 가죠. 네. 네,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뭐 다른
얘기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 음. 중에 이제 약간 헤지 펀드 하면은 빌 밀러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빌 밀러 같은 경우에는 음. 투자금을 오히려 늘렸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금을.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잘 모르잖아요. 음. 조지 소로스 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예. 조지 소로스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약간 저기도 투자한 것 같다라고 약간 짐작은 했거든요. 예. 근데 공식적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음.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로스가 투자했다니까 또 쭉 좀 약간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맞습니다. 보는군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빌 밀러란 분 얘기한 말이 되게 재밌던데 금은 마차나 맞습니다. 말과 같은 반면 비트코인은 페러리와 같다. 네. 페러리가 쿨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마차 속도를 보면 정말 느릿느릿 가잖아요. 네. 어쨌든 앞으로 가는데 느릿느릿 가요. 음. 페라리는 네, 엄청나게 빨리 가죠. 이른바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훨씬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상당히 좀 좋게 네. 보는 이제 코인 업계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는 없어요? 제이미 다이먼이요. 네. 역시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케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추락할 거다라면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하셔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후벼 팠죠. 일단 그런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10월 들어가지고 맞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확실한 뭐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 호재로 보자면요,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진짜로 만약 ETF가 나오면 아마 1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승인이 안 나오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또 속절없이 떨어진 걸 또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음. 예. 또 한 번 떨어지면 왕창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투자하다가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네.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예, 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같은 코인 투자는 조금 유의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SEC에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ETF가 지금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네. 요거 일정 보시면서요. 만약에 진짜 실망 매물 나오면 그야말로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주식보다 훨씬 더 클 테니까 투자할 때는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인 업토버 가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10월 7일 목요일 고란 대표와 함께한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네네.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저희가 마무리 인사면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오른다. 언젠가는. 그게 언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예. 큰 돈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 약간 희망에 취해가지고 예. 또 성급하게 투자했다가는 손실 보실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선원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